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장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봄이 오기 전에 정원에서 하는 2월달의 필수적인 작업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2월달에는 할 일이 딱히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5가지 작업을 좀 미리 해놓으시면은 한 해 동안 즐겁게 정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5가지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멀칭입니다. 겨울 다 지났는데 웬 멀칭인가 싶으시겠지만 이 멀칭 작업은 겨울 동안의 보온 작업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가 쓸 토양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 화단에는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좋아하는 야생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따뜻해지기 전에 이 작업을 해두면 토양한테는 확실히 좋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작업을 해둡니다. 물 빠짐이 좋은 흙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유기물을 사용하는 건데요. 본격적인 봄이 오기 전에 흙 위에 아주 얇게 무엽토나 완숙 퇴비를 올려주시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나 지령이나 곤충들이 이 흙 위에 있는 먹을 것들을 다시 가지고 내려가면서 기를 만들어주고 또 걔네들이 여러 분변 활동도 하고 하면서 훨씬 더 흙이 영양가도 높고 물 빠짐이 좋아지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엽토를 한 2에서 3cm 정도 아주 얇게 화단에다가 전체적으로 깔아주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에 과실수나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나무나 관목이 있다. 그러시면은 냄새가 없는 완숙 퇴비를 사셔서 동그랗게 도너츠 모양으로 나무 주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나무 줄기 가까이보다는 나무의 뿌리가 뻗어서 먹을 수 있게끔 나무 주위로 도너츠 모양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줄기 쪽에 너무 가까이 완숙 퇴비를 주게 되면은 줄기가 썩거나 아니면 좀 무르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뿌리가 펼쳐져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칭을 해놨더니 겨울 내내 바싹하게 막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말라 보이던 화단이 되게 시커먼 부엽토로 덮어줬더니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지만 한 해 동안 쓸 흙을 저희가 지금 단단히 준비해주는 그런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정원 과정인 것 같아요. 2월 중순 지나면은 기온이 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화단에 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단 정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화단 정리는 화단을 막 예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봄철이 막 시작하기 직전에 저는 이제 정원을 유심히 보면서 제가 정원에서 잘 가지 않는 곳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제 정원에서는 어떤 곳들이냐면 저희 집과 옆집의 경계 부분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제가 여기를 유심히 보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정원의 뼈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점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잡초가 막 자라면서 포기해버리는 구역들이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즐기는 정원 구간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해 놓는 구간들이 되는데 이러한 구간들이 나중에 장마 지나면 너무나 잡초가 많아지고 그 잡초들이 씨앗을 너무나 많이 떨구면서 제 정원에 방해가 되는 그런 구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잡아놔야 그 현상을 제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이 있다 하신 분들은 박스를 이용하시면은 그 박스들이 완전히 산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잡초 방지에 굉장히 좋거든요. 보기가 싫으신 분들은 그 박스를 두껍게 쌓으신 다음에 그 위에 자갈을 올려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사 같은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방초포 같은 걸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잘 보지 않는 구역이고 자갈을 해놓으면 오히려 옆집으로 다 쓸려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박스를 해둬놓고 조금 있으면 그 구간은 보이지도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박스를 두껍게 쌓아서 화단 정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파종입니다. 파종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월 초쯤에 파종을 1차 파종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지금 파종해주는 친구들은 조금 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제가 미리 좀 파종을 해줬고요. 그 친구들이 리시안셔스 1년생, 그 다음에 올라야 1년생, 그리고 나이젤라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년생으로는
바늘 나비꽃과 그리고 알케밀라, 숙녀의 망토라는 야생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겹토플, 화이트 캔디라고 하얀색 겹으로 나는 토플이 있는데 그 친구를 지금 파종을 해두었습니다. 리시안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키워보고 싶은 꽃이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예전에 정원이 없었을 때 꽃집에서 가끔 생화를 사와서 집에 꽂아둘 때가 있었어요. 이 중에 저는 특히 초록색의 리시안서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장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리시안서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키워보고 집에 생화로 커팅을 해서 꽂아놓고 싶은데 이 친구는 성장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거의 파종하고 첫 그 새싹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새싹이 나온 다음에서부터 또 꽃이 나올 때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많은 해외 유튜버들은 이 친구들을 1월 초쯤에 거의 파종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장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 전에 꽃을 봤으려면은 거의 한 12월이나 1월 초쯤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제서야 파종을 해두었습니다. 파종을 하실 때에는 이 씨앗이 광바라인지 그리고 아니면 암바라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광바라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있어야 발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암바라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없어야 발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죠. 광바라인 친구들은 씨앗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발화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고 암바라인 친구들은 햇빛이 없어도 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씨앗 자체의 에너지가 가득 있는 그런 친구들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광발화와 암발화의 차이를 잘 모르시면은 발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구매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암발화인지 광발화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해 주시고 발화 온도를 좀 유의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화할 씨앗들이 거의 20도 언저리에서 발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저는 바깥에 온실도 없고 사실 발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온도와 맞고 그리고 제가 좀 관리하기 쉬운 곳을 찾아가지고 식물 등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종에서 꼭 발화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은 바로 도구 점검입니다. 제가 사실은 도구 점검을 잘 안 해줬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되게 관리를 잘 안 해주면은 부식도 빨리 되고 비싼 도구들인데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에 필요한 그 용품들을 전부 다 구매를 해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 관리가 안 해주면은 3년만 지나도 이 친구들이 삐그덕삐그덕 때리면서 그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원일을 시작하면 사실 이거를 막 닦고 할 시간이 잘 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나실 때 미리미리 도구를 다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한 1년에 2번 정도만 해도 이 도구들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근을 점검하는 일인데요. 벌써 제 남향 하단에는 구근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크로커스 친구들이 들인 것 같은데 크로커스 친구들이 제일 빨리 올라올 것 같습니다. 구근을 제가 왜 점검하냐면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구근들이 제가 좀 실패를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화분에 통풍이 잘 안 돼가지고 이파리들이 꼬불꼬불해지는 그 바이러스성 증상이 있어요. 특히 튤립들. 만약에 통풍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관이 됐다. 겨울 내내 대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꽃이 썩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곱슬머리처럼 자라면서 올라옵니다. 구근을 어디에다 심으셨는지 잘 살펴보시고 특히 화분에 심는 친구들은 흙이 어느 상태인지 마른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습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화분 위에 제가 눈이 들어가지 말라고 플라스틱 비닐을 전부 다 싸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습이 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점점 구근이 썩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화분에 심어놓은 구근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봄철이 오기 전에
해두는 핵심적인 작업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요즘 맨날 날씨를 체크하면서 도대체 언제 내가 저 밖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정원일을 할 수 있나 매일매일 몸이 근질거려 죽겠는데, 이렇게 좀 소소한 작업이지만 5가지 작업을 여러분들도 해두셔서 본격적인 정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때 저와 같이 즐겁게 정원 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